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 유엔 안보리가요 회의가 소집되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그래야 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군사력 행사까지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더 강한 외교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 옵션 발언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과 이 푸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중러 회담에서 둘이가 합의한 쌍중단,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같이 중단해라 하는 부분을 여전히 내걸었습니다. 특히 주 유엔 미국 대표부가 북한의 ICBM을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요지의 언론 성명 초안을 제시하고 안보리 15개국 이사국에 해람을 시켰지만은 러시아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이 성명 자체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의외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한이 ICBM을 실질적으로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실효성 있는 대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추가 금융 제재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ICBM이 맞다고 확인을 했는데 한미 공당국은 북한이 감행한 이 ICBM이 성공이다라는 데 대해서 유보적 판단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ICBM 개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1단, 2단 같은 그 단의 분리, 정밀 유도 조정, 재진입체 기술 확보 여부 이 세 가지가 ICBM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기준인데요. 단 분리의 경우에는 북한이 카메라를 4대 달아가지고 1단 추진체 연소 후 분리 장면을 내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대기권과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ICBM의 자세와 비행 방향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정밀 유도 조정 기술도 그 카메라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북한은 지난 5월 21일 북극성 2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탄두에 카메라를 탑재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우주 공간과 북한 내륙 지역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탄두를 목표에 명중시키기 위해 재돌입 단계 전 자세를 정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날아가다가 방향이 저항이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부딪힐 때 자세를 바꾸면서 목표한 대로 이 자체적으로 제어되어서 조정되는 부분이 북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마지막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그 기술을 놓고 북한의 주장과 한미의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북한은 재돌입 시 탄두 내 온도가 섭씨 25에서 45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 조정 장치도 정상 작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CBM 탄두가 대기권에 재돌입하면서 6, 7천도의 고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견디고 정확하게 내려와서 표적에 맞추는 능력은 미국, 러시아 등 핵 보유국 일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했는가를 확인하려면 북한이 동해상에 가라앉은 화성 14형 탄두를 2800km 고각 발사해서 930km 날아간 그 탄두를 건져내어서 분석해서 탄두의 마모된 모양이 고르게 깎여서 이상 없이 탄두가 손상되지 않고 제대로 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것이 입증되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해수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서 북한이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해
해도 근거를 제시 못한다 해서 이거를 가지고 국방부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진로성 국무는 성공했다고, 한미 양군은 이것이 성공 판정을 유보했다고 하는데, 미군은 그 위에 국방부의 지휘를 받고 국방부는 국무부하고 협의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럼 국무부 장관이 인정한 부분을 과연 주한미군이나 미군 사령부에서 유보했을까? 즉 일부 기술적으로 입증할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ICBM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한국군이 미군의 입장에 일부 의문점을 빌어서 과대하게 ICBM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을 빗대어서 북한이 ICBM이 아닌 IRB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군이 왜 이럴까요? 이것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정인이 ICBM이라는 것은 과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ICBM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과장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고 한국이 운전석에 남북관계를 주도할 운전석에 앉아서 북한에 대해서 선물을 주면서 협상으로 끌어낸다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이미 북한이 할 거 다 해버렸는데 거기에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뭐 끝난 일을 갖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한국 국방부가 그야말로 바뀐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까지 한마디로 ICBM이라고 인정 안 한다고 뻗대기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그 이유는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한국이 뚜쟁이 노릇을 좀 더 해보겠다고, 비싸게 싼 운전석 티켓이 부도가 나지 않겠다고 지금 이렇게 맹목적으로 달라붙는 거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는요,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만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만약의 위험에 대비해서 최대치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측 불가한 부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지요. 이 안보를 두고 이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로 기준으로 잡아서 굳이 아니라고 뻗대다가 나중에 저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핵을 탑재한 채 ICBM으로 나타나면 그것도 멀지 않은 시기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이 새 실험을 해서 그때마다 미사일 기술이 나아지고 핵 기술이 나아질 때마다 2년 걸린다 2년 걸린다. 지금 몇 년째 2년입니까? 쪽팔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이런 식으로 살랍니까? 창피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지난 4일입니까? 북한이 ICBM 성공한 뒤에 한국 합참이 한국군이 미군과 미사일 합동 발사 연습을 하고요. 5일 이런 그때 동원된 전략무기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은 뒤에 북한의 한마디로 수뇌부들의 본거지를 헤드쿼터를 대량 응직 보복하는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면서 그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원래 이 3단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킬체인, 도발이 우려될 때 미리 선제 공격하고, 그 다음에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북한에서 날라오는 미사일 등을 막고, 마지막으로 대량 응징 보복 KMPR을 통해서 북한군의 지휘 능력을 제거한다. 이것이 그냥 가상의 우리가 짜놓은 소설입니다. 내가 소설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소설이라 합니다. 그런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공군의 F-15 전투기에서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가 평양의 인민무력성 지휘부를 격파하는 장면이 포함이 되었다는데요. 타우러스 전투기에서 공중발사대 500km를 날아가 표적을 3m 이내로 오차각 없이 정확하게 맞히는 초정밀 미사일이 타우러스입니다. 참수, 즉 이 주기는 대상자의 집무실 창문을 골라 타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 시의 참고 자료라고 국방부가 내놓은 겁니다. 물론 가상의 훈련이었죠. 그러나 군당국에서 엉뚱한 곳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는데요.
군이 영상에서 인민무력성이라고 평양 위성지도에서 표시한 곳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1948년에 세워진 공해미술 창작기관인 평양 수해 자수 뜨개질 연구소였다는 겁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바로 남쪽에 유경 호텔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의 군사지휘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인민무력성 청사는 합참에서 표기한 평양시 보통강 구역에서 북동쪽으로 2.5km 더 떨어진 모란봉 구역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민무력성을 비롯한 총참모부 등 군사지휘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거죠. 한국의 용산에 있는 국방부 합참 이 아지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인민무력부 청사 앞에는 김일성 동산도 있대요. 그러면 인민무력부 청사를 김일성 동산 바로 뒤에다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북한 당국은 2012년 8월 인민무력성 청사 광장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웠다는데요. 최용해가 여기에 대해서 당시 동상 건립 배경을 설명하기도 해서 한국에도 알려졌었습니다. 중앙일보가 타우루스 타격 목표를 인민무력성이 아닌 다른 건물로 제시한 이유를 군 당국에 물어보니까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영상이지 실제 인민무력성이나 김일성 동상을 타격 지점으로 할 수 있지만 지나친 자극은 피하려고 했다. 강력한 경고는 전달하면서 적절한 수위 조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딴 식으로 장난을 치는 국방부가 실제로 북한하고 전쟁을 해요. 인민무력부 본거지라고 하더니만 뜨개질 연구소라니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부의 해명도 또 다릅니다. ICBM을 발사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한 영상으로 정확한 위치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딴 데서는 북한을 자극할까봐 그랬다고 그 변명도 어느 변명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한심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군의 핵심에 있어서야 또 이들이 북한의 ICBM이라고 굳이 부인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빈미를 주었어야 이자들이를 믿고 국가 안보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걱정됩니다. 이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탄두에 카메라를 탑재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우주공간과 북한 내륙 지역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탄두를 목표에 명중시키기 위해 재돌입 단계 전 자세를 정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날아가다가 방향이 저항이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부딪힐 때 자세를 바꾸면서 목표한 대로 이 자체적으로 제어되어서 조정되는 부분이 북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마지막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그 기술을 놓고 북한의 주장과 한미의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북한은 재돌입 시 탄두 내 온도가 섭씨 25에서 45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하며 국제사회가 더 강한 외교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 옵션 발언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과 이 푸틴은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중러 회담에서 둘이가 합의한 쌍중단,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같이 중단해라 하는 부분을 여전히 내걸었습니다. 특히 주 유엔 미국 대표부가 북한의 ICBM을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요지의 언론 성명 초안을 제시하고 안보리 15개국 이사국에 해람을 시켰지만은 러시아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이 성명 자체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의외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한이 ICBM을 실질적으로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실효성 있는 대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추가 금융 제재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ICBM이 맞다고 확인을 했는데 한미 공당국은 북한이 감행한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 유엔 안보리가요 회의가 소집되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그래야 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군사력 행사까지 거론한 ICBM이 성공이다라는 데 대해서 유보적 판단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ICBM 개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1단, 2단 같은 그 단의 분리, 정밀 유도 조정, 재진입체 기술 확보 여부 이 세 가지가 ICBM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기준인데요. 단 분리의 경우에는 북한이 카메라를 4대 달아가지고 1단 추진체 연소 후 분리 장면을 내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대기권과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ICBM의 자세와 비행 방향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정밀 유도 조정 기술도 그 카메라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북한은 지난 5월 21일 북극성